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째 고용지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견조했던 고용이 급격히 둔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약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우리 시장도 3거래일 만에 양대 지수가 동반해서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도 개인의 수급만 대거 유입됐고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내일 실적을 앞두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면서 밀렸고 전날 강했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종목군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또 한 번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세를 내면서 코스닥은 조금은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음봉 매수에 대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 나오는 두 분과 함께 이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데이죠.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시장에도 좀 파랗게 어두운 분위기가 깔렸네요. 그러니까요. 선물 이제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던 네.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에서부터 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눌렸죠. 네. 아무래도 이 증권 쪽에 대한 좀 불안한 발언들도 있었고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또 인상 여유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 4월 달에 좀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지지난 주점에 한번 맞아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실적을 앞두고 또 이제 삼성이라는 또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의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네. 흐름이 잡혀가면 거기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은 좀 비가 그친다는데 시장에도 다시 햇빛이 쬐일지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정부가 규제하는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하는 히토류, 또 반대로 정부가 발굴하는 13조 원 규모의 민자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관련주 향방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칼을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중에 이 빅테크 규제를 출범한다고 하는데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나란히 3%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리던데 이 정부의 빅테크 규제 TF가 네이버 카카오에게 좀 많은 악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빅테크 쪽에 대한 규제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을 보면은 인터넷을 하면은 네이버 혹은 다음 카카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독과점을 넘어선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슈 같은 거는 특히 규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앞으로 AI의 시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기조를 보게 됐을 때는 규제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지금 시장 보면은 성장주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섹터. 그러니까 이쪽 섹터에서 성장주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넷카오는 그렇게까지 괄목할 만한 주가의 슈팅이 그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전에는 뚜렷하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성장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실적적으로 조금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넷카오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1분기 실적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약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아무래도 광고 쪽에서 좀 업황 둔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업 전반적으로 전부
1분기 대비했을 때 조금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담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커머스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감소하는 수치 보여주면서 역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한국형 챗GPT를 개발 중이잖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실적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인데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과도하게 규제해서 네카오가 전 세계 시장에서 조금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하던데 주주분들은 그렇다면은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주가가 정말 이제 국민주로 불려왔을 때가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높을 때였죠. 그쵸. 지금 뭐 40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 19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밖에 없죠. 네. 비중을 줄이거나 비중을 늘려서 평단을 이제 낮추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정부의 규제가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특히나 올해 조금 이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신성장 4.0 전략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에서 거의 다 시세가 나왔거든요. 거의 95% 이상이 그 안에서 다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에 대한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 되고 있는 사업도 정부가 이제 규탄하고 만약에 이런 규제적인 흐름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권에서는 딜레이가 되거나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어발식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하다 보니까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라는 특정한 부분에서는 저도 규제가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AI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의 매력도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정한 지원이 뒷받침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도 있겠지만 다른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보시게 됐을 때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 IP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특정 기업이 일정한 산업들을 다 독점을 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고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시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이 필요한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네이버에서는 인터넷 쪽에서 굉장히 강자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메신저 부분에서 굉장히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정한 대체제가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이쪽 산업에서는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현재 이러한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동규님께서 네이버 많이 오른 거 아니냐, 15만 원대까지 봤지만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가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뭐 하단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태다, 더 빠질 건 없는 것 같다가 중론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얼마나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좀 강한 매수세가 올 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앞서 설명했다시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면 단기적으로 일단 생각했던 단기적으로. 것보다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고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모멘텀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지금 주가가 21년도 이후에 굉장히 하락세가 굉장히 나왔는데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만한 무언가가 AI 쪽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AI 쪽에서도 조금 더 괄목할 만한 무언가가 터져 나와야지 관련했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카카오에서 이슈가 나와가지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자회사 분할 상장으로 인해서 일단 신뢰를 잃은 부분도 있고 오늘은 SM 시세 조종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개 매수 부분에서의 좀 네.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이슈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NC 소프트로부터 또 이제 IP 쪽에 대한 또 소송 이슈가 있죠. 약간의 조금 노이즈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투심이 좀 좋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단어죠. 압수수색 이런 네. 단어들은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제 요번에 최근에 굉장히 하락분이 많이 나왔을 때 그 바닥 라인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의 이 흐름에서의 조금 현금화를 진행을 해주시고 향후의 흐름들을 보시고 다시 재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로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크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특정군이 계속적으로 시세가 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위치 에너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사실 해당 부분에서의 비중을 줄이면서 그쪽으로 옮겨가기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약간은 조금 홀딩의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에 대한 노이즈 압수수색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나올지는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략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이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미국과 동참하려는 거에 대한 보복 조치죠. 이 기사 보니까 중국도 이제 참지 않는다, 반격에 나섰다라고 하던데 일단 이게 우리도 중국산 히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네네. 한국에게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라고 하던데요. 물론 튀길 수 있죠. 가능성은 조금 열어놔야 되는데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크게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국가적인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중국 쪽에서도 좀 규제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기조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히터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급등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히토류 같은 경우는 항상 무역 전쟁이 나올 때마다 중국 쪽에서 꺼내는 카드입니다. 네. 이게 이제 히토류가 중국 쪽에 많이 의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생산을 하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사실 환경적인 부분들 또 사회적 노이즈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거기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기술력에서는 뭐 독보적인 좀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중국 쪽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스타트가 된 계기가 네. 일본 쪽에서 먼저 규제를 하게 되면서 반대적으로 좀 규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전에 이런 이 항공 쪽을 보시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먼저 입국자 규제를 했을 때 중국 쪽에서 반대로 또 역으로 또 바로 반대 보복 조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까지 퍼지는 부분들은 조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지금 미중 갈등도 사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멘텀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 이벤트까지 좀 붙어준 거여서 일단 단기적인 시세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낮다. 그렇다면은 종목들, 뭐 오늘 시세를 낸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현대 BNG 스틸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유니온도 상승폭을 키우더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시세를 조금 더 낼 수 있다고 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오. 지금 네. 원래 히토류 관련 종목군들이 하루 안에 이슈가 나온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는 종목군이에요. 네, 차익 실현이 움직였죠. 굉장히 빠른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했고 유니온도 상한가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관련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 쪽에서 상한가에 근접을 했고 네. 그리고 거의 윗꼬리가 안 달렸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희귀금속 쪽들 그러니까 휘토리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까 뭐 티플렉스라든지 동국 RNS 같은 희귀금속 쪽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발로 접근을 하기에는 유니온 같은 종목군들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냈을 때 후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 희귀금속 쪽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히토리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쪽에서 칩포 동맹 그러니까 관련했을 때 중국을 계속 배제하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12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휘토류 자석 쪽에서 수출을 금지를 한다, 뭐 기술 수출을 금지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항공기 산업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수출을 금지를 한다면 네. 업무적인 마비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중국, 미국 분쟁 이슈가 나올 때마다 히토류라는 카드를 항상 꺼냈고 또 지금 일본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더 내줄 수는 있지만 다만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시고 만약에 보신다면은 희귀 금속 쪽으로 좀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낫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은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신규로 13조 원 민자 투자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신성장 4.0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지원책을 내놨는데 그거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인가요? 업그레이드 버전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발표 내용을 좀 보시게 됐을 때는 23년에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를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행정 복합타운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발굴을 하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했고 또 도로 확장이라든지 철로 복성화 등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좀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성장 4.0에 포함된 산업들에서의 이런 민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금방 찾아보시면 정부의 신성장 전략 4.0 치시면 15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대 네. 분야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의 조금 흐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러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 SOC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민자 사업을 했을 때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쪽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또 그쪽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수출 쪽이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아니면 약간은 조금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거 SOC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뭐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에 따른 뭐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의 좀 투자 매력 포인트는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SOC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전기차 인프라 얘기 나오면 또 수소 인프라도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연계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해당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인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뉴스화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 좀 모멘텀 플레이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린 신성장 4.0 전략 안에서도 좀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도 뽑아낸다고 합니다. 뭐 반도체나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조선까지도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섹터들보다 말씀하신 뭐 SOC, 인프라, 뭐 도로 건설주들 이런 쪽을 먼저 봐야 될까요?
물론 SOC 쪽에서 먼저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내용 보면은 뭐 도로라든지 뭐 철로 복선화 같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국내 건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외 쪽을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굉장히 많이 받아오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국내 기업 같은 건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닥권에 아직 머무르고 있어요. 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분양 흐름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양 흐름은 그렇게까지 썩 좋진 않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도 그렇게까지 막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건설 섹터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눈을 돌려보게 된다면 신성장 4.0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 그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 섹터를 보면은 네. 신성장 4.0이라든지 뭐 12대 전략 같은 정부의 주도로 인해서 움직이는 섹터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섹터 안에서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눈 돌려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인프라 같은 그런 계속 움직이고 있는 섹터 쪽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SOC 인프라 쪽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 위주로 보자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시장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특징주 3가지 만나보시죠. 네, 다채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중에 하이브 보도록 하고요. HLB 그룹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좀 밀렸던 삼성 SDI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하이브 보겠습니다.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BTS 효과죠. BTS 멤버 지민이 K-팝 솔로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가가 달려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BTS 팀 전체 인기도 많지만 좀 멤버 개인 한 명 한 명의 인기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BTS 팬분들 아미라고 하죠. 네. 아미 분들 무서우셔서 예스 주신 거 아니죠? 네, 무서울 수 있죠. 하지만 네. 그거를 떠나서 저 엔터는 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항상 엔터주들에서의 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텐츠나 엔터 이런 쪽은 독보적인 지위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10년 전, 20년 전, 물론 그 이제 가수계의 르네상스 기간이 있었죠. 노래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나오고 했을 때보다도 지금 이제 이런 스타력이죠. 스타력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아티스트들이 나왔을 때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하이브의 뉴진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됐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키우는 능력이라든지 또 이런 브랜드력을 가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또 이제 BTS 지민이 또 빌보드 메인 차트 또 1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거고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예, 덩치에 비해서 이제 실적이 별로 안 나온다. 또 이제 BTS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난해 매출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전년 대비 매출 41%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25% 증가했는데 또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또 활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 음반이나 음원 판매량은 사실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웬만한 엔터사들은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조금 억울하게 더 빠진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BTS가 이 군대를 들어가는 거를 그쵸.
계속 약간 조금 노이즈가 생기게 했거든요. 네. 뭐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만 없었어도 사실 주가가 이 정도로까지 하락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존도도 뭐 여전히 이 그룹은 독보적인 유니크한 그룹이죠. 그래서 위치가 독보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매출 의존도가 줄었다라는 건 그만큼 다른 아티스트들도 돈을 잘 벌어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무기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하 레이블에서의 이런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항상 이제 엔터주 말씀드릴 때 뭐 JYP를 가장 선두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제 큐브 엔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타 이제 하이브를 제외한 기타 이제 종목군들 SM만 살짝 논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거는 공개 매수로 워낙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슈팅이 나와서 그거를 제외한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K-팝 엔터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하이브 지민 얘기 댓글창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이브 신규 진입이 가능할지 뭐 내일 슈가 선공개국도 나온다라고 하던데 나오고 하이브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하는데 네. 하이브 같이 덩치가 굉장히 큰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8% 가까이 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접근을 하실 때는 약간의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금 보면은 19만 원대부터 20만 원 라인대까지 매물대가 좀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이 라인대에서 조금 더 접근해 보시는 게 일단 뭐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하이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네.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약간 물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네. 가용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만 팬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매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저희 집에도 하이브를 좋아하는 그 동생이 있는데 아, 네. 아미가 여기 있었네요. 네, 아미는 아니고 세븐틴을 좋아하긴 네. 하는데 보면은 엔터사들은 매출을 걱정이 없겠다. 아, 그 이유가 네. 특히 앨범 판매량도 앨범 판매량인데 굿즈라든지 관련했을 때 매출의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 섹터들 팬들 문화를 보면은 네. 내가 어딘가 뭐 좋아하는 곳을 간다던가 내가 맛있는 음식을 친구랑 먹으러 간다던가 하면은 갈 때 함께 친구들과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들을 덕질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가 뭐냐면 함께 굿즈군들은 함께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 굿즈를 들고 다녀서 네.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내 아티스트와 함께 한다. 내가 내 아티스트와 좋은 것을 함께 본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영혼의 단짝 느낌이네요.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를 보면서 엔터 산업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앞으로의 구조적인 성장세가 팬덤 기반으로 했을 때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K-팝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성장 굉장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HLB 그룹주 짚어보도록 하죠. HLB의 미국 계열사가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을 지정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HLB 그룹주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확인해 볼게요. 두 분 다 예스 주셨습니다. HLB 그룹주 안에서도 좀 분위기가 다른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게 보시는 걸까요? 뭐 근데 보통 하나가 가기 시작하면은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HLB 같은 경우가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이런 포트폴리오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모멘텀이 더 추가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로 확보를 했었죠. HLB가 했었던 이제 자금 중에서 70%를 미국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거기에 따른 좀 결과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네. 충분히 좀 관심은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오늘 같이 슈팅이 나온 게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한 2, 3일 전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영향을 받았는데
요게 또 일부 종목군들이 또 빠르게 차익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은 시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주목받는 섹터의 수급이 강력하게 쏠리고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는 소외감이 강하게 생기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나 모멘텀이 있을 때 빠르게 좀 접근하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으로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동그라미 드렸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그룹주에 대해서 두 분 다 동그라미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은 삼성 SDI 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급등했다가 오늘은 밀렸습니다. 음봉을 활용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지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볼게요. 네,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예스맨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던데 두 분은 2차 전지 밀릴 때 담아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성장 관점에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 의견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뭐 금양이라든지 굉장히 핫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굉장히 빨리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슬슬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삼성 SDI라든지 LNF 같은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신규로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많이 받은 기업들에 한해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삼성 SDI가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저평가받았던 이유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시설 투자라든지 뭐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증가 폭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 SDI 같은 경우 접근해도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해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 72만 5천 원대까지 한번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비교적으로 핫해진 뭐 LNF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2차 전지 대형주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고 보실까요? 네, 뭐 SDI 뭐 긍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네. SDI를 보시면서 저는 같이 좀 SDI 향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쪽에서 대장은 TCC 스틸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후발로 이제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주가의 위치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2등으로 따라오는 게 상신 EDP, 그리고 이제 3등으로 쫓아오는 게 신흥 FAC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이 삼성 SDI가 지금 증설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따른 수혜를 좀 나머지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장중에도 좀 슈팅이 나왔었는데 좀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어렵고 좀 수급이 빠르게 좀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은 좀 차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충분히 최근에 움직임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 삼성 SDI발 이슈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SDI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향 종목들도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우리 또 대리님께서는 삼성 SDI와 LG화학 장투를 한다면 당신 선택은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느 쪽을 좀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이런 질문 할 때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반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를 택한다면은?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SDI를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이제 증설에 대한 이런 세액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증설 캐파라든지 뭐 젠5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이 크게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또 자재들을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어서 이런 모멘텀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